네, 안타깝게 시장이 도통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 0.7에서 8%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지수는 2,57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역시 보합에서 빨간불이 아닌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는 763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저희가 투자 타임 시간에 다뤄봤던 것처럼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요인 때문에 시장이 위축된 건 알겠는데 이미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도통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의 시장 하나씩 이슈 추적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제이블 이건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코스닥마저도 현 구간의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간 오전에 강했던 종목, 특히나 뭐 바이오라던가 2차 전지, 테마주들에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닌데 에코프로 관련된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요 종목들이 이제 지금 시장을 좀 끌어줬는데 오히려 지금 실리콘2 같은 이제 화장품주들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또 지수를 좀 까먹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여전히 방향을 좀 잡기는 좀 애매한 시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뭐 삼성전자가 플러스 전환했다가 또 보합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반도체가 지금 좀 베일에 쌓여 있죠. 이제 안개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네. 괜찮다라고 하는 쪽과 또 여전히 안 좋다라는 전망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중이고 오늘 수출입 데이터 보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쪽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 수출주들 중심으로 해서 또 환율이 요즘에 원화가 갑자기 강세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환율 관련된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에서 이제 판매 그 추이를 보면 이제 감소한 부분이 물론 다른 회사들도 다 감소했지만 현대기아도 같이 감소하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건요. 아시아 증시 내에서 항생 지수가 폭발적인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화권 증시가 휴장을 하자 이 아시아를 향한 이머징 마켓을 향한 수급이 오늘 홍콩으로 간 것인지 현재 거의 5에서 6% 급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지수단에서 많이 오른다라는 건 뭔가 홍콩 증시 내에서의 업종이라던가 아니면 그 증시 자체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그냥 돈 가니까 뭐 가는 거다. 유동성이 거기가 제일 매력적인가 보죠? 그렇죠. 지금 워낙 바닥권에 있고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거의 뭐 현금 살포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이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엄청나게 부양책들을 많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동성을 늘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이 원하던 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 중국이 경기가 확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네.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바닥에서 지금 누가 먼저 사냐 이런 것들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머징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팔고 일단은 일시적으로 팔고 중국으로 좀 가야 되는 자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같이 파는 뭐 물량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아마 이제 국내 이제 대형주들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도세를 좀 강화시키는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이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테마가 답인 건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말이 많습니다. 오만전자는 솔직히 아니잖아 라는 투자자분들의 말이 많은데요. 여기에 맥쿼리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거의 반절로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테마와 테마가 이어지는 시장.
새롭게 테마가 부상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눈에 띄었던 테마주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테마를 한번 골라봤어요. 일단 해운 물류 테마,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 항만이 47년 만에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무려 36개 항구가 올스톱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항구에서는 동남부에 있는 항구에서는 중간재가 많이 선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업의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운임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특히나 중소형 해운주들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또 오후장에 시세가 급변하면서 음봉 전환 혹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자율주행 테마 보셔야겠죠. 10월 10일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열립니다. 여기서 차세대 플랫폼 기반한 신모델 기대도 지금 예측하고 있고 과연 이 이슈가 얼마나 자율주행 테마를 끌어올릴 것이냐, 테슬라에 대한 위상을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죠. 라이콤, 슈어스포트테크, 라닉스, 퓨런티어가 오늘 강한 테마로 손에 꼽힙니다. AR, VR 테마주도 오늘장까지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맥스가 또 변동이 유독 크죠. 메타 AR 안경 오라이언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길거리 걸어다니다 그냥 허공에 손짓하는 분들 몇몇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R, VR 콘텐츠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오늘은 힘이 빠지는 중국 경기 수혜, 그 안에서는 화장품주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많지만 최근 경기 부양에 중국 ETF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 주간 수익률 1위에서 5위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철광석 가격이라던가 구리 이런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반응해주고 있다는 증거를 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수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10월도 시장에 그리 기대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해서 뭐 지수보다는 업종을 보고 업종보다는 종목을 보자라고 하는데 테마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10월에 강할까요? 일단 뭐 저는 10월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지금 시장은 첫날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이제 미국이 유동성 공급이 더 활발해지는 시기가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국내 시장도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워낙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또 일본도 총리가 바뀌면서 또 한번 이제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매크로 이슈가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이제 전쟁의 여파까지 또 이제 뭐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이제 격돌할까봐 그 두려움이 좀 커지고 있는데 테마주들이 그래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럴 때일수록 너무 테마에 휩쓸려 다니시면 사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재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상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지는 테마가 뭔지를 좀 찾아보시고 테마주 내에서도 진짜로 수혜볼 종목들을 좀 찾는 기회로 좀 공부를 하시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예상된다. 너무 테마만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곳은 테마니까 거래가 붙는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트 안에 테마주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정리해드렸던 대표적인 테마가 있을 텐데 이건희 대표님은 그중에서 중요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희가 사전에 별점을 요청해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점을 매겨 주셨어요. 5점 만점에서 봤을 때 만점을 받은 테마는 없습니다. 가장 높은 게 자율주행 테마로 4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AR, VR 테마와 중국 경기 수혜가 그 다음, 요거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중국 경기 수혜 테마가 3점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굉장히 강했던 해운 물류 테마는 2점밖에 못 받았습니다. 각각의 별점을 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해운 물류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뭐 오후 시장 들어서 빠지는 폭이 더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슈가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또 이게 장기간 끌어온 이슈입니다. 후티 반군의 뭐 상선 공격이라든지. 그래서 주요 이제 해운사들은 급한 일 아니면 그 길로 잘 안 가려고 하죠. 돌아가면 근데 운임가 올라가죠. 그 뭐 운임이 더 받으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해운주들이 그러면 좋아지면 그게 이제 전쟁이 지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사이에 실적이 좋아졌느냐를 보면 생각보다 좋아진 게 없습니다.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이제 이쪽은 네. 생각보다 우리한테 보탬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이제 사실은 주가는 그닥 그렇게 반응을 확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죠. 여전히 그래서 해운주가 진짜로 상승하려면 경기가 너무 호황이다, 뭐 수출이 물동량이 많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전 세계는
약간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운주에는 긍정적인 뭐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워낙 많은 돈을 벌었던 해운사들이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운주들은 여전히 조금 단기적으로 테마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은 별로다. 그럼 자율주행 테마 4점은요? 자율주행 테마는 4점을 드린 이유는 여전히 이제 이벤트가 지금 10월 10일? 예, 로봇데이가 있죠.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가 가장 선도 업체인데 이 관련돼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로봇 택시를 선보이겠다. 그럼 자율주행의 끝판왕입니다. 그게 로봇이 택시를 운전한다는 것 자체는 운전사 없이 차가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죠. 옛날 뭐 키트처럼.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처럼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두 선도업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기술은 항상 쫓아가죠. 쫓아갈 거고 지금 현재 뭐 현대차도 보면 자율주행 기능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도 써보고 있는데 네. 뭐 고속도로에서 핸들에 그냥 살짝 손만 대고 있고 그 기능 켜놓으면 알아서 선 따라서 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좋아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자율주행 테마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을 4개 드린 거고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고 참여한 기업들도 많고요.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걸 따지면 4, 5년 넘은 것 같으니까. 진짜 오래됐죠. 예, 오래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결실을 볼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수혜주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캐캐묵은 테마였는데 이제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별점을 4점 드렸습니다. 저희 워렌 버핏님이 자율주행 섹터 사면 수익도 자율주행 되나요? 라고 하는데 어때요? 자율주행 됩니까? 자율주행이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좀 만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네, 아직은 네. 예, 매뉴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슈 다음에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때 실적 때 여러분 자율주행 한번 맡겨보시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3점밖에 받지 못한 중국 수혜 테마. 오늘도 홍성그룹주가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좀 쉬지만 엔터라던가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돈이 되는 시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중국이 워낙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쓰기 때문에 네. 그럼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라든지 ADR로 상장한 기업들 이런 쪽은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많이 없죠.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철수를 해서 대부분 이제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게 제가 별점 3개 드린 게 분야가 너무 많다. 그러면 철강을 할지 화학을 할지 아니면 소비재를 할지 화장품을 할지 뭐 의료를 할지 여러 개를 이제 선택해야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지금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너무 시총도 적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움직임이 조금 너무 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중국 관련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하는 네. 그런 거에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판왕으로 우리 이건희 대표가 눈여겨보고 있는 지금 테마주 내에서는 그래 물론 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마가 지금 돈이 쏠린다면은 요 테마로 요 종목으로 한번 집중해 보자. 선정해드릴 만한 토픽이 있습니까? 일단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 4, 5개월 전부터 눈여겨본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라는 회사인데 네. 관련된 뭐 탐방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그 여전히 그리고 회사가 지금 자율주행으로 묶여 있지만 확장성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를 조금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회사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이게 위험하지 않다는 위험하지 않다는 걸 판단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방, 원자력, 철도까지 이제 안전 관련된 검증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주가도 상장 이후에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주가 차트나 최근의 수급을 보면 최근 고점이었던 한 7,000원대를 좀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주목할 종목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참다 삼성전자 물타기에서 7만 원으로 평단을 낮춰놨다.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평소 평단이 얼마였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9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오랜 동안 기다렸을 텐데 지금 반도체 겨울론이 부상하면서 그 안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정말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악재가 나왔어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삼성이 인력을 단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세계 글로벌에서 뭐 동남아라던가 호주, 네덜란드 지역에서 한 인력 10% 정도 감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이 시장이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동화가 돼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감축하는 건지 시장이 좋지 않은 건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 맥쿼리에 증권에서 나온 목표가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을 하향은 너무나 뼈가 아픕니다. 모건스탠리의 겨울론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삼성전자가 상황에 따라서 디램 1위 공급업체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모리 부분 다운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공급 과잉에 따라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내림세로 전환하며 여기에 수요 위축까지 더해진다면 실적 둔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려입니다. 이 공급 과잉 앞서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던 것에 똑같은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네.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밀린, 그러니까 상승하지 못한 그 배경에 블룸버그 기사와 이 맥쿼리의 투자 의견이 어느 정도 일조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여전히 외국계 투자자들은 국내 리포트보다는 외국계 리포트를 더 신뢰하죠. 근데 이제 뭐 네. 결국엔 다 한국 사람들이 쓴 건데 너무 이렇게 조금 과하게 좀 썼죠. 네,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 경기가 좀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저점이 보통 이제 평균적인 가격이 PBR 1배 수준이고 업종이 좋아진다, 뭐 사이클이 좋다라고 하면 한 2배 정도로 움직이는데 지금 1배 수준에 거의 다 왔습니다. 한 6만 원 정도가 PBR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한 6만 원을 일시적으로 깼지만 평균적으로 또 1.08배를 또 안 벗어났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자리는 6만 1,000원을 깨면 네. 매수세는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의 우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그다음에 메모리 1위에 대한 지위 뭐 이런 이제 프리미엄도 훼손됐다라는 부분에서는 훼손될 거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이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분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팔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좀 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10월 8일 날 잠정 실적을 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있겠죠.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좀 한 1년 이상 끌고 갈 자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사 모아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력 감축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이 이게 뭐가 악재인가? 왜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 조정하는 건데 악재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무엇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느냐도 중요할 텐데 이 시그널이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시그널입니까? 아니면은 그만큼 비용을 줄여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겁니까?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가 우리나라 반도체 사주는 동네는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별로 필수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평소에 같으면 이런 거는 보도도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 보도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안 좋은 게 있으면 이제 좀 더 안 좋은 뉴스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좀 기자분들의 또 그게 있어서 네. 그 해외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면 지금은 악재가 나올 때 원래 항상 악재를 더 추가해서 자극적인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뭐 기업이 인력을 조정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대규모 지금 우리나라 평택이라든지 뭐 주요 생산 기지에서 인력이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는 파견돼서 몇 명 없는 지역이고 거의 주요 고객사가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불필요한 인원 정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단순히 그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매력 없으면은 삼성전자에서 발을 빼는 외국인이 많은데 지난 거래일에 갑자기 동시효과 구간에서 삼성전자랑 우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밀린 이유가 그 MSCI 신흥지수 내 리밸런싱으로 한국, 대만, 인도 등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이동하려는 외국인들이 그날 대량으로 매도하고 중국으로 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 얘기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좋아지는 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단기 자금 운용하는 쪽에서는 네. 지금 당장 좋아질 쪽으로 자금이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가장 빠르죠. 대량 매도를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수 있는 종목은 뭐 시총 상위 종목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좀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속 시원하게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한테 받은 그 질문 7만 원 평단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버틸까? 아니면 더 살까? 그 친구에 대한 답변을 우리 대표님이 다시 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돈이 있으시면 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돈이 없으시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닙니까? 지금은 좀 바닥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뭐 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 한 2조 정도 빠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그런지 아니면 생각보다 방어를 잘 하는지 여부도 좀 지켜보실 필요 있고요. 네. 9월 달 수출 동향 보면 뭐 여전히 반도체가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가이던스 대비 예상보다 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하면 여전히 확인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그래도 6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오늘 딱 59,900원 밀리자 바로 매수 들어오면서 현재 보합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현금이 있다면 지금 사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매도하지 말고 버티자. 그런 홀딩 구간이다라고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와 함께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